자, 잘 쉬셨죠? 잘 쉬셨죠?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시험에 비진의사 표시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비진의사 표시보다. 그래서 이제 별표를 2개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비진의사 표시는 별표 하나고요. 통정 허위 표시는 별표 2개.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래서 비진의 의사 표시. 들어가시네요. 네. 제가 들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자, 봅시다.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통정허위 표시. 자, 보겠습니다. 이게, 통정허위 표시 케이스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돼요. 갑이 이제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무슨 집행하겠습니까? 강제 집행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할 것을 염려해서 둘이 짜고 그게 뭐 해가지고 통정 허위 표시를 해서 이렇게 넘겨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친구인 을에게 이렇게 딱 넘겨놓습니다. 친구인 을이 다시 또 누구에게 넘깁니까? 병이 넘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게 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몇 조냐면은 통정 허위 표시는 108조입니다.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2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봅시다. 판소부터 12페이지고요. 주택관리사는 판소부터 28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그림이 또 그대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장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둘이 짜고 이제 넘겼습니다. 가장매매는 가짜매매. 이게 가장이란 말 안 씁니다. 이제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다. 허위 표시도 무효. 무효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도 있고,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도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우리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를 주면은 무슨 급여입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래서 첫 계약해가 아파트 주면 누구 겁니까? 영원히 첫 거라 그랬잖아.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맞아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죠. 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행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까지 했고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에 있는 효과가 시험을 내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제3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험의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제3자는 우리 판소노트에 첫 번째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 돼 있어요?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를 뭐랍니까? 제3자라고 한다. 그럼 등기부상 나타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각종의 계약서 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돼야 맞아야 돼요? 맺어야 된다고요. 그럼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 누구 있습니까? 매수인, 경락인, 압류, 감류, 가등기한 자, 전세권자,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는 선순위만 됩니다. 후순위는 안 된다.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등기부상 나타나는 사람은 당연히 제3자입니다. 이해관계를,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을 양수받은 자 된다 그랬죠? 필기돼 있죠? 채권을 양수받은 자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안 되는 사람 중에 별표 해놔야 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거 적어놨습니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때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78페이지. 주택관리사의 그 판소노트는 98페이지일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78페이지 맞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자, 그림을 펴놓고 이제 봅니다.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넘긴다고 하고 돈은 우리 아버지 주세요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두 사람의 계약에서 단순히 얘는 뭡니까? 수익만 보는데 을과 병이 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새롭게 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뭐가 아니다?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 제3자가 되는 이거 또 파산관제인 적어놔야 된다 그랬죠? 파산관제인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되는데 채무자 됩니까 안 됩니까? 채무자는 또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속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상속인은 뭡니까? 새롭게 관계 맺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받은 거잖아. 맞죠? 계약서 쓴 적이 없거든. 그래서 포괄승객, 당사가 포괄승객 2회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나 채무자나 상속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또 뭡니까? 제3자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부터 정리하고 가자고. 요거부터 제3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그 2번 문제. 나중에 우리 다른 별 문제집 나와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형태로 해서 조금은 병행해서 나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별 문제집 보면은 요 기출 지문에서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그 지문을 그냥 섞어서 만든다니까.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치기 전에 이제 뭡니까? 또 기출문제 정리하고 가라고 했는데 또 정리도 안 하고 갈까 싶어가 요 자료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또 무료 특강도 해줍니다. 또 아시겠죠? 언제 해준다고? 일주일 전에.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민법 해준다니까요. 민법을 해준다니까 하루 종일 또 해줘. 예? 그때 해줍니다. 그때는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하냐? 두 번 하는데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하고 쫙 정리 쫙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하고 민사투표법 쫙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 됩니다. 그렇게 또 정리해줍니다. 아시죠? 요거 그대로 버리지 말고 들고 오시면 돼, 그냥. 알죠? 그래서 그때 또 해줍니다. 그러면 또 그 기억이 일주일은 안 가겠나 싶어가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면은 시험 치기 월요일하고 그 주에 월화요일에 딱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남을까 안 남을까? 남아야 되는데 안 남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그거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무료 특강도 해줍니다. 그 자료는 그러니까 요 자료 그대로 두고 오면 돼. 무슨 말이죠? 공짜예요, 공짜. 아시죠? 그제? 공짜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때 해줄 테니까 그때도 또 정리하고 가는데 그때 당시 왜냐하면은 시험 다 돼가면 또 어떻게 돼요? 민법은 될 것 같거든. 한 2주 안 보거든요. 깨끗합니다. 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깨끗합니다. 자기가 공법하고 세법 좀 약할 것 같아가지고 막 근데 공법 세법 막 하잖아. 민법 하기 자기는 이제 모의고사 치면 그 점수 좀 이제 70 몇 점 나오고 80 나오니까는 아예 안 해버렸어. 시험에 딱 들어가면요 민법 전부 다 뭐야? 봤던 건데 이게 답인지 저건지 기억도 안 나. 나중에 시험 다 돼가도 민법 개론을 계속 깔아줘야 됩니다. 동차 준비하신 분들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아니면 계속 문제를 몇 문제씩 풀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기억을 남겨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뽑으면요 다시 뭡니까? 다시 깨끗해집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또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문제 갑시다. 8번에 자 2번 형태 똑같아요. 허위 표시의 모유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돼 있죠. 이런 문제 나오면 나중에 다른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야. 자, 뭐 어디 됩니까? 압류, 가압류 맨 끝에 하는 거야. 자, 1번에 어디 줄 거야 돼? 가압류한 자. 자, 2번 답인 거 알겠죠? 제3자의 수익자 X죠. 3번 저당권 설정을 받은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를 경료한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가압류한 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 나오잖아. 압류, 가압류, 가등기한 사람 되고, 자, 매수한 사람 되고, 맞죠? 경락받은 사람 된다고 했지요? 저당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뭔데?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 제3자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요거죠.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수익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순히 수익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누굽니까? 각각 을인데, 이 병은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다. 자, 밑에 가 3번 문제.
통정의 표시에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그러시오. 자, 줄 보세요. 또 감유한 자. 무슨 말이죠? 그럼 또 뒤에 또 가는 거 전하고 설정 받은 자.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아니고 끝에만 감유한 자, 전하고 설정한 자, 맞죠? 전세고 설정한 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푸는 요령만 딱 알면은요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기억력 아닙니까? 답 몇 번? 1번. 대리에서 통정의 표시 본인은 계약의 대리에서는 대리 제도가 뭐예요?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좀 팔아달라고 했고 얘가 이제 병하고 대리행위 하면은 마치 갑과 병이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더라, 맞죠? 그럼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누구예요? 수익자. 수익자 제3자 전부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를 정리했다? 제3자를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본다고? 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된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화하여 그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고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자, 이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이 뭐라고? 모르는 선이죠. 이 저당권자도 한번 물어볼게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저당권 설정해 줬다며. 그럼 제3자 된다 안 된다? 된다. 등기부에서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까 을의 매매 계약은 여기 나오네. 가장 매매죠. 무효다. 1번 맞나요? 자, 1번 무효니까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3번 병의 과실로 기망행위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르는 경우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모르니까 선이잖아. 선이가 보호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갑은 을에게 손배충할 수가 있다. 맞죠? 저당권 실행해가지고 날려붙잖아. 그러면은 손해 생겼잖아. 누가 생겼어요? 갑이 생겼잖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소유권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제3자에 넘어가 버리면 부동산 못 돌려받잖아. 선임이 못 돌려받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옆에 가서 이제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자,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자, 보세요. 요거 한 개 더 정리하고 갑시다. 제3자는 선의, 악의만 구분하죠. 과실 여부를 따지나 안 따진다?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과실 요합니까 안 합니까? 선의만 따지면 되지 무과실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봅시다. 4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을 따라서 소유권 있는 길을 을에게 해주었다. 그럼 둘이 짜가지고 을한테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 을이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이 뭐라고? 줄 거야 돼. 병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할 때는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의의 병. 아시겠죠? 그거 줄 컸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인증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각각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1번 맞아요? 맞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할 수가 있다 없다? 병이 뭐라 했어요? 선이니까 등기 말소할 수가 없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이니까. 그럼 2번과 3번은 묶어놓고 뭐야? 선이니까 보호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 또는 과실 악의를 증명해야 되죠? 선이면 보호되잖아. 그럼 악의는 보호되지 않죠? 그럼 악의라는 걸 입증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선이면 되지 과실까지 유무를 따지지 않는답니다.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면 취득한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제3자를 뭐만 따진다? 선의, 악의만 구별하라 이 말이야. 됐어요? 자, 뭐만 구별하라고? 선악만 구별해야 되지 과실 유무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이제 6번 있는데, 자, 5번하고 6번은요, 은닉행입니다. 13페이지. 은닉행이 나와 있어요? 네. 자, 은닉행위. 자,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어떤 것이냐?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증여하려고 하니까 무슨 세가 많이 나오더라?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됩니까? 가장 매매를, 가짜 매매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를 양육표로 넘겨놨습니다. 그러면 등기, 이 증여는 뭐가 됩니까? 유효. 매매는 무효죠. 자, 그래서 이거 무효가 됐다. 다시 병인한테 넘겼다. 자, 이 사람은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한다. 증여수 유한 등기가 됐잖아요. 취득을 합니다.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을 합니다. 얘도 취득이죠? 취득하니까 얘는 얘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얘 넘겼는데 얘가 또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니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도 없고, 얘가 직접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유효하게 취득하니까. 됐어요? 은닉행위입니다. 자, 이 은닉행위는 그 전두환 대통령 셋째 아들이 전재용인데, 걔가 이제 뭡니까? 그 삼촌으로부터 뭘 받았냐면은 안양에 땅을 받았는데 시가가 500억인데 19억에 매매를 했었어요. 무슨 매매? 가장 매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 뉴스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막 나왔잖아요. 그 기자 올해의 기자상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뭡니까? 그 재산 압류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안 나나.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지지율이 확 올라갔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등기가 뭐라고요? 증여로서 유한 등기인데 매매는 뭐라고? 무효라 가지고 증여세를 때렸어요. 그 40억 때렸지. 그리고 그 삼촌하고 그 전재용이하고 같이 세금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죠. 그 노역장 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노역장 가 있습니다. 알겠죠? 1000일입니다. 1000일. 하루에 400만 원짜리. 벌써 뭡니까? 600일씩 지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와이프가 누굽니까? 박상화. 알겠죠? 매일 도시락 나르고 있습니다.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거는 매매는 뭐라고? 무효인데 증여로서 유한 등기 때려서 무슨 세 때렸다고요? 증여세 때렸다니까. 그 돈 못 내니까 뭡니까? 가 있는 거죠. 뭐 저 같아도 갔다 오겠습니다. 안 맞아. 얼마 생기는데? 500억이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저 나쁜 놈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된 거. 그때 나왔던 단어가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얘기다? 은닉행위다. 그 신문에 나왔을 때 이 은닉행위에서 나왔었어요. 민법에 은닉행위다. 예? 알겠어요? 그럼 증여로서는 유효, 매매는 무효. 우리 학생들은요 틀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증여는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 매매는 희한하네. 맞죠?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틀릴 수가 없어요. 증여는 뭐야? 동글동글 유효. 매매는 뭔데? 무효, 미음. 적극 가담은 무효. 됐어요? 아, 됐어. 이제 답 맞추러 갑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5번 문제.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은닉을 마쳤다. 19회 시험이 이때 그 은닉행위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는데 요즘 냈어. 10년 만에 냈어요. 자, 그 후에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병에게 매도하였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거죠. 증여하려고 했는데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병인한테 넘겼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자, 매매는 어떻게 된다고? 잘하네. 이제 매매는 무효. 그 다음에 증여는 동글동글 유효.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맞죠? 기억번은
등기에 맞서할 수가 없다. 유효한 등기니까. 미연번은 병은 갑을 사이 증여계약에 체결된 사실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과실부터 필요하고 무조건 취득을 한다. 답이 몇 번이요? 5번. 이거 정리하고 자 밑에 가서 이제 6번 문제 봅시다. 틀린 것은 3번. 증여는 적어놔. 증여는 동글동글 유효, 매매는 무효. 됐어요? 그럼 뭐라 돼 있어요? 그요? 모두 무효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볼 때 있잖아요. 모두 반드시 나면 거의 틀릴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나가다 읽다가 모두 반드시 나면 줄 딱 끄야 돼 이거. 틀릴 확률이 90%,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알겠죠? 네, 됐어. 뭐 때문에 틀렸다? 모두 때문에 틀렸습니다. 모두 무효다. 자,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그 앞에 금방 정리하고 왔으면 이거 틀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1번 한번 볼게요.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자, 통정 합의가 있어야 된다 했죠? 합의가 들어가면 통정의 빠지면 비진이 의사 표시. 자, 2번의 포인트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맞죠? 3번 아까 했죠?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이렇게 모두 때문에 틀렸고 4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의 표시 기초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야 된다. 아까 했죠? 그래서 선의 제3자는 제3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고 5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상관제인이 나와있죠? 파상관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선의로 모두 하게 되지 않나? 선의로 본단 말이야. 파상관제는요 대부분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선의로 본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됐어.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그래서 29회 30회는 거의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하고 갔으면 그냥 맞췄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은닉행위입니다. 증여는 뭐라고? 유효. 매매는 무효.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됐어.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우리 판서 노트는 14페이지. 자, 차고입니다. 각각 을이 평당 10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갑이 잘못 표시를 해가지고 얼마나 했다고? 100만 원 했어요. 그러면은 표시된 차고죠? 그럼 중요비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다. 중요비 차고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차고의 유형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동기 차고 중요하다 그랬죠? 나머지는 뭐랬습니까? 찢게 다시다 했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 자, 동기의 차고는 뭐 이후에 연후의 차고인데 원칙은 차고를 취소할 수가 없다. 그때 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주 돈을 비싸게 주고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래서 내가 얘기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발됐다. 공인중개사가 올라간다고 얘가 사라 해가지고 샀단 말이야. 그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유발되거나 제공될 때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특히 또 유발되거나 제공되고 중요한 판례가 뭡니까? 이 땅이 기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기속재산이나 해가지고 이 땅을 증여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기속재산이 아니거든. 그럼 증여계약을 말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공무원 때문에 뭐 되기 때문에 유발됐기 때문에. 기억납니까? 그 판례도? 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판례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하고 15페이지 갑니다. 주택가산은 31페이지인 겁니다. 판서노트. 자, 일단 15페이지 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부분의 차고에서는요, 사람의 동의서에 관한 사항은 중요부분 된다 그랬죠. 고용계약이나 보증인이라든지 위임이라든지 신용매매 증여 이런 것은 누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중요부분의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신분이나 자산이나 경력 같은 경우는 중요부분 되지 않는다 해놨죠. 저 정도로 지고 목적물이 동의서 관한 차고인데 A 건물이지 않는데 B 건물이 왔다.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잖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그 외 시가, 면적, 지분, 지적이 다수 부족할 때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포인트예요. 자, 성질을 잘못 알았습니다.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슨 대차더라? 임대차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연대보증이더라. 그럼 연대보증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 중요하시고 옆에다가 또 적어놓은 게 있을 건데 현황 경계에 관한 참고는 중요 부분이 되는데 자, 현황 경계에 관한 참고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1389평이 농지인 줄 아는데 보니까 약 뭡니까? 800평이 하천부지더란 말이야. 예? 그럼 절반 이상을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근데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 부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는 중요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요거는 아니라고 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에 가서 요것도 판례입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시효인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고 땅을 매입했는데 보니까 공장이 못 들어가더라. 그러면 매수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과실이 있는 겁니까? 시효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래서 옆에다가 그 1번 옆에다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무슨 과실이 있다고 적어놓고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되고 자 밑에 두 개 판례는 묶어놓고 자 고려청자 판례 난 뛰어난 식별 나의 뛰어난 식별 능력을 믿고 이 고려청자를 알고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모르고 고려청자가 아니더라.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말 믿고 내가 샀단 말이야. 근데 공인중개사가 말 믿고 내가 샀는데 이 건물이 내가 원하는 건물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내 잘못은 있어 없어? 없어. 부동산 거래할 때 전문가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즉 그 사람 말 믿고 산 거에 대해서는 나의 과실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렸을 때는 매매계약은 뭡니까? 중대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적어놔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 기본서에서 배웠죠?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놔야 되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대장 등. 우리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이 세 가지 등기부는 요 장부는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좀 하던데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어디 따라갑니까? 대장 따라가고 소유자가 누구냐는 어디 따라갑니까? 등기부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부동산 표시가 잘못 변경되거나 통지한다니까 등기소에 그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통지 또 하잖아. 어디에? 대장 그 소관청에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 서로 통지해가지고 일치하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표시가 잘못되면 면적이나 지목이 다르다. 그럼 어디 따라갑니까? 대장 따라가고.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돼 있다. 그럼 누구 따라갑니까? 등기부 따라가고. 무슨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는 어디 따라가고? 등기부 따라가고. 부동산 표시는 대장. 우리가 건축 허가 받고 이렇게 건물 증축하고 이거 어디 가서 합니까 이거? 소관청 남구청 가서 하잖아. 남구청 가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뭡니까? 표시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는 전부 어디 따라간다고? 대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소유자는 내가 소유권 취득했다가 하면 어디 갑니까? 등기소 갑니까? 대장 저기 소관청 갑니까? 등기소 가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냐는 어디 간다고? 등기소 가는 거예요. 불일치 생겼을 때. 넘어갑시다. 원래 등기법은 뭡니까? 맨 끝에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뭐 이해 안 돼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세법 이해 안 되죠? 넘어가는 거예요. 좀 언제 하느냐? 끝판되면 자동적으로 벼락치기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법도 그렇지만 우리 그 세법 선생님은 다 하라잖아요. 버려야 돼. 버릴 건 버리고 자기가 취할 건 취해가지고 반타작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작년에 보니까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이요. 우리 피해봤어. 작년에 딱 보니까 학교 하신 분들 좀 공부를 좀 적게 했지만 마지막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딱 빠트리니까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있잖아요. 그거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면 밀어보더라고. 그러면 이제 다 했던 사람들보다 점수 더 잘 나와. 10개씩 맞춰보고 16개 중에 12개 맞춘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 사람들은 안 풀어.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디에 좀 합니까? 등기법 열심히 하지, 등기법. 예? 또 등기법도 잘 안 돼. 뭐 합니까? 지적법 열심히 해가 지적법에 12개에서 10개 정도 맞추고 등기법은 또 버릴 건 버립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있거든. 버리고 해가지고 등기법에서 어떻게 되면 지적법에서 12문제 중에 10개 맞추고 등기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6개 내지 7개 반타작 정도 하고 세법에서 반타작 하고 하면 거의 뭐니까 24개에서 23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어떻게 나와요? 80점 이상은 무조건 합격이야. 그래서 끝까지 됩니까? 중개사법 선생님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뭐 했으면 뭐 계속 뭐 괴롭히고 아시겠죠? 무조건 중개사 공부를 많이 해요. 네? 공법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점에 60점이에요. 왜 그러냐? 시험 딱 가면은 한 8문제가 뭡니까? 아유 처음 봤네 이러거든요. 멘붕 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8문제 뭐 아예 배우지도 않는데 그건 냅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해도 60점 60몇 점. 좀 적게 했다? 어떻게 됩니까? 50점. 그럼 점수 올릴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개사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하셔야 돼요. 자, 갑시다, 이제. 자, 15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이 내용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은 내 과실이 있다, 없다. 매수의 과실은 없다. 맞죠?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대장 등의 등기부 등본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한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별표되어 있고 막 칠되어 있습니까? 4번이지 4번. 파소도 4번.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차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별표 해놓으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놓으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5번 나왔습니다. 5번. 10년 동안 5번 나왔어요. 자, 내가 이제 적법을 상대방이 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했는데 매수인 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사례를 정리하면은 갑이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을이 이제 계약금을 줬는데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무슨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 그러면 적법하게 계약을 막겠습니까? 해지했죠. 해지한 후에 얘가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여기 아니고 나 이 물건이다. 그래서 나 착오로 취소할래. 응?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둘이 대파 사와가지고 판사한테 가니까 판사 뭐랍니까?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다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착오로 빠지고 사기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효과가 둘 다 취소죠. 착오 사기는 선택입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 나머지 2번,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착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돼 있습니까? 자,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무슨 착오입니까? 이거 동계 착오 맞죠? 자, 2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판서 노트에도 좀 적어놨으면 되는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것이라 하면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 내용이에요. 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는데 가압류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원인은.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답니다. 자, 2번 맞고 3번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유발된 동계 착오입니다. 그러면 유발됐을 때는 중개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여기서 포인트 단어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가 포인트입니다. 않고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뭐 무슨 과실이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죠. 취소할 수는 없답니다. 맞고. 자, 5번 다음 주에 했던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포인트가 두 번째 줄 있죠. 해제한 경우 매수는 착오로 다시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럼 답이 5번이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문제. 착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는데 1번은 상대방이 착오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왜 그러냐?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죠. 동의했다는 얘기는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동의하면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은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맞고. 자, 이게 이제 3번이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입니다.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법률의 내용에 중요물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맞죠? 4번 어떻습니까? 당사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분을 잘못 표시했다. 오표시 무해 원칙.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답니다. 맞고. 그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률상 오해했다는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국가징계다. 그럼 누구 때문에 유발된 거야? 공무원도 유발됐죠? 취소할 수 있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동의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 일치가 되기 때문에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기시고 3번 문제. 착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1번 봤던 거예요? 안 봤던 거예요? 1번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바로. 그럼 정리하고 갔으면 앞에 거 정리하고 가서 맞췄죠? 네.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했다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무효를 돌릴 수가 있다는 판례. 맞습니다. 2번은 왜 틀렸시오? 자, 착오에 줄거 놓고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는 시옷이죠? 사기 강박입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은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은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요거 3번은 앞에 페이지에 어디입니까? 앞에 페이지에 9페이지에 1번에 2번 지문 있죠? 9페이지에 1번 문제 2번 지문 있죠?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원인무효를 밝혀졌잖아.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판례 내용에. 됐어요? 자, 그럼 다시 3페이지에 오셔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답니다. 3번 X고 4번은 별표해 놓으시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경우에 자,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자, 죽으셔야 돼. 상대방의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있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은 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이런 걸 알고 이용해 버리면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 판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맞아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효력을 부인이 아니고 인정하는 자, 즉 상대방이 이제 증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갔으면 밑에 28번 문제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28의 기출문제 4번 문제 10페이지에 4번 문제 4번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에서 4번 지문 위에 했죠? 네. 위에도 4번 지문입니다.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죠. 그래서 답이 4번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 위에 정리하고 갔으면 26개 정리하고 갔으면 28에 맞췄잖아요. 맞죠? 자, 답이 4번이고 1번 한번 볼게요.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사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자, 우리 착오에 관한 규정은 이미 유정입니다.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자, 2번의 포인트는 지분이 미비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물이 착오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서명 날이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입니까? 표시상의 착오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 했고 5번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부분의 착오될 수가 있다. 고무 때 유발됐을 때 중요부분의 착오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최근에 나왔던 판례인데 시험에도 최근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를 못 하잖아. 근데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예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갑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요, 어디 가느냐? 우리 판소노트의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인데요.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과실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기망행위인데 침묵도 기망행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지역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이 지역이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분양할 때 이 얘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준다. 하지 않았다. 뭐 있습니까? 그러면 자, 침묵했죠?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했다. 기망행위가 된다는 거야. 강박행위는 해악을 고지하는 거잖아요. 강박행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가 강박행위에서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박탈 정도 줍혔단 말이야. 이럴 때는 취소가 아니고 무효다. 기억납니까? 네, 그 내용이고. 또 근데 중요한 판례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했을 때는 그때도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강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였지. 정당한 고소고발은 뭡니까? 네 사기 쳤으니까 네 콩밥 좀 먹이 되겠다. 이렇게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상대방이 뭘 느꼈다 하더라도 공포심 느꼈다 하더라도 강박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일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법성 옆에다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는 무슨 강박에서? 사기 강박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인데, 자, 인과관계는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 뭡니까?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강박행위에서 공포심 느끼고 의사표시할 때 인과관계 있어야 되죠? 네,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상대방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사기강박 있을 때는 좀 이따 볼 거고, 자, 우리가 선의 제3자에 넘어가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제3자 사기강박은 우리 판서 노트의 18페이지를 펴보세요. 주택가 1사의 판서 노트는 34페이지입니다. 자, 제3자가 사기강박 있을 때 A가 사기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갑에게. 그래서 이제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을이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매매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입증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리인이죠. 자, 을이 이제 A가 누구의 대리인이다? 을의 대리인일 때는 상대방이 사기강박에 대해서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단순한 피용자다. 직원이단 말이에요. A가.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 이때는 제3자 사기강박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풀면서 나머지 내용 정리할게요. 10페이지에 1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있는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된다 그랬죠? 적용된다고 아까 봤던 겁니다. 1번 맞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도 적용이 된다. 2번 어떻습니까?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107조 1항의 단서 봤죠? 자, 그럼 3번은요. 제3자 사기강박인데, 자, 제3자 사기강박 할 때는 자, 110조 2항이거든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되죠? 맞습니까?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3번도 맞죠? 요 110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교환계약은 뭐 하는 겁니까? 바꾸는 게 목적이잖아.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교환계약은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침묵하거나 묵비해도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해당된다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자,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고 하여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가 비증여의사표시는 아니다. 자, 강박을 했단 말이야. 그럼 강박은 내 의사와 표시가 많은 겁니까?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비진의사표시다 아니다. 비진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잖아.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교환계약은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침묵 묵비해도 희망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 4번이고요. 2번 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틀린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이게 이거잖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그건 뭡니까? 사기 강박이나 흥결이 있을 뿐이지. 맞아? 하자가 있을 뿐이지 의사 표시는 일치입니다. 그럼 1번 질문 맞아요? 위에 했던 거잖아.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사표시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 효과가 결정됐다고 할 수는 없다. 위에 5번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맞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어떻습니까? 이거 앞에서 우리 사회질서 위반할 때 했잖아.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했죠. 기억은 쇼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2번도 맞네요. 3번은 제3자 사이가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거나 알았다면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자, 4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박탈이죠. 의사 여지 완전히 박탈했다. 그럼 뭐라고요? 무효단 말이에요.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 그러면 뭐라고? 무효. 자, 5번 어떻습니까? 강박 행위의 위법성은 그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정된답니다. 그러니까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거래관념상 그 해악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하는 경우. 그래서 상대방이 궁지바탕 목적으로 고소고발한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인정된다 안 된다. 강박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있다.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자, 3번 갑시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거. 자, 1번은 맞습니까? 네. 자, 한번 물어볼게요.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그럼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공법상 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되잖아. 사법상 행위 적용되고 공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재산법상 행위는 적용되지만 가족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소송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 세 가지 공통점이죠? 우리 기본사 할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을 이해하려면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돼. 적용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 적용 안 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1번 지문 맞아 틀려?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답니다. 1번 맞고. 2번은? 자, 대리인 T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제3자 사기 강박할 때, 자, 대리인 나오면은 동일시 할 수 있다잖아. 대리인 나오면 언제든지 말 수 있다. 대리인 나오면은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3번은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봤어요. 의사결정자의 완전히 박탈 무효. 4번은 봤던 겁니까 안 봤던 겁니까? 교환계약 시가를 묵비한 것은 희망행위가 아니다. 자, 5번은요.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총할 수가 있다 했잖아. 됐죠? 자,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손배총할 수가 있다. 맞죠?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대리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에 틀린 것은 5번 지문부터 한번 봅니다. 5번 지문 어디에 네모해놓고 대리인은 끝에 가면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중간에 읽는다 안 읽는다. 이걸 바로 뭐랍니까? 지랄지랄 한다고 안 읽는다고. 알겠죠? 대리인 나오면 끝에 가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왜?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1번 맞네? 5번 맞대? 맞고 1번 갑니다. 4번 1번 지문. 1번 지문 맞습니까? 됩니까? 맞아요.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었다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그럼 기망행위 되니까 밑에 가서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원하지 않으면 무슨 배상? 손배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인데 공동묘지에 들어온단 말이야. 얘기 안 해줬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취소 안 하고 대부분이 뭐 했다고요? 손배만 청구했다고요. 아시겠죠? 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 1번 2번 판례는 같은 판례니까 묶어놓고, 자 3번 판례입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울타리 조성해가지고 수익 보장한다는, 자 줄 것이야. 다소 과장된 성리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뭐랬어요? 이거 봐. 예? 최고의 강사지인으로 평선된 최고의 강의를 보라고 그랬잖아. 다소 과장 광고를 하도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붙여놓는 거야. 모든 학원마다.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입니다. 제3자 사기강박. 우리가 이때 사기강박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110조 2항 제3자 사기강박 무조건 내고 있죠 지금. 제3자 사기강박일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10조 2항입니다. 정답이 3번이죠? 자, 5번 아까 맞고 대리인 나오면 언제든지 맨 끝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어깨 좀 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